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발도 늦었는데 이거 뭐 첫 번째 주제가 너무 길어졌네요. 두 번째 주제도 정말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도 제가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 이것도 너무 길어버리면 오늘 1시, 2시까지 방송하는 거 아닌가 슬쩍 겁도 납니다. 하지만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승 스님과 김건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보통 자승 이러는데 자승 스님이라고 붙여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계 내에 지금 자승 스님이란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금기어야, 금기어. 자승 스님이 돌아가셨다. 자승 스님 돌아가셨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 이 얘기를 하면은 맞아 죽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분위기 싸해질 거래. 그 정도로 지금 자승이라는 말은 불교계에서 절대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말이 됐대요. 제가 오늘 여기저기 불교계, 특히 조계종 쪽에 전화를 돌리는데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야, 그거 금기어야. 불교계 내에서 금기어라고 얘기합니다. 금기어? 야, 이건 또 무슨 물고기야? 그죠? 네, 자승스님이란 말 함부로 꺼내면 안 된대요. 사망 원인에 대한 얘기는 물론이고 자승스님 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풍문이나 뭐 풍문 비슷한 얘기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 된답니다. 김건희 얘기 아이고 입도 뻥끗하지 말래. 못하게 만들어. 김건희가 자승스님 살아있을 때 몇 번 어디를 찾아갔네. 삐삐삐 말 자체를 하면 안 돼. 그냥 삭제. 그 정도 상황이래요. 아니 왜? 그래도 자승이 불교계 내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 남겨놓은 족적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금기시되고 있지? 예, 그것은 바로 이 양반이 마지막 택한 길이 너무나도 의욕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들고 있고요. 그 소문에 따라 가지고 각종 추문이 함께 따라 나오고 있는데 그 추문 중에 상당수는 꽤 그럴싸합니다. 제가 원래 주제는 자승과 관련된 여러 루머들 샅샅이 알려드립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누군가의 죽음을 생명을 희화화한다거나 재미거리로 전락시키는 것 같아서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각종 의혹 팩트체크 뭐 이렇게 바꿔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맨 마지막에 선택된 제목이 이겁니다. 자승 사망 원인 파헤치면 김건희가 나온다. 김건희뿐만 아니라 공천 얘기 뭐 이런 것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자승의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갑자기 이 양반이 저렇게 갈 사람이 아니야. 소신공양? 원래 소신공양은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신공양이라기보다 그냥 불 질렀죠. 불을 지르고 자기가 그 안에 갇힌 겁니다. 원래 소신공양은 자기 혼자 조용히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집을 홀라당 태워먹었잖아. 왜 굳이 그랬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한데 지금 사진상 보면은 자승 혼자만 있어요. 그 뒤 자승이 들어간 전후에 그 누구도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승과 대화를 하고 나온 사람이 그 안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전후 며칠 동안이나 그 주변에 CCTV를 다 뒤져봐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자승 수사 타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사를 철저히 하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국정원이 들어가. 근데 알고 봤더니 국정원이 몇 명이나 들어온 거야?
70명, 80명이 들어왔대. 여러분, 국정원 요원이 7, 80명 오는 사례를 제가 본 바가 없어요. 간첩을 잡으러 가는 경우에도 2, 30명 갑니다. 보통 국정원은요, 2명, 3명 가는 게 기본이에요. 사실 4명 이상 움직이는 거 제가 특별한 경우를 보지 않고서는 뭐 엄청나게 규모가 큰 작전이 아니고서는 7, 80명씩 갈 수가 없어.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 수가 없어. 국정원이 어떻게 7, 80명씩이나 한 사건에 투입이 돼. 딴 데도 아니라 자승 죽은 그 칠장사에만 7, 80명이 갔어. 뭐 하는 짓인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 윤석열이가 지시하는 바람에. 야, 도대체 뭐지? 왜? 국정원이 왜 그랬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데? 보면은 이 사람 딱히 뭐 의구심이 가는 것도 없는데 이걸 이 사람이 왜 국정원 여기 쳐들어갔을까요? 그것도 7, 80명씩이나. 아니, 저기 특전사도요, 7, 80명이 들어가면 대규모 작전으로 칩니다. 특전사는 팀 단위로 움직이는데 특전사 팀이 10명이에요. 한 팀이. 그러니까 7, 80명이면은 7개, 8개 팀이 되는데 대략 중대로 하면은 2개 중대가 되는 규모입니다. 이거 꽤 큰 작전이에요. 그런데 특전사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국정원이 7, 80명씩이나 요원을 동원했다? 겨우 사람 하나 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기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교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숨겨야 되는 게 있고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게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간 것이다. 그러니까 자승이 뭔가를 남겼을까 봐. 자승이 뭔가 윤석열한테 치명적인, 뭐 예컨대 윤석열한테 아주 치명적인 뭔가를 남겼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꼭 필요하러 하는, 혹은 김건희가 꼭 필요하는 무언가를 남겼거나 그거를 찾으러 보낸 거, 아니 그거 외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그렇게 투자에 투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글쎄 북한과 관련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과 관련이 없더라도 윤석열은 북한과 관련이 있으니 뭐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쓸 거예요. 어쨌거나 북한과, 그러니까 지금 자승의 죽음이 대공용이점이 있다, 북한의 뭐 소행이다 라고 한 거는 그 자체로 윤석열의 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대공용이점이 어떻고 북한에서 자승을 죽였고, 이 얘기는 윤석열이 꾸며낸 얘기고 실제로 윤석열이 꼭 찾아야 되는 무언가가 자승의 숨진 그 자리, 죽은 자리, 그 자리에 있다 이거야. 칠장사에 있었던 거야. 그거를 찾으려고 국정원 요원들을 이렇게 보낸 거다. 이렇게 봅디다. 제가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승이 죽기 전에 아주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 아주 이렇게 이빨을, 각을 싹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독재 정권 때보다 더 치졸하다. 주적이 된 여야, 독재 정권 때보다 더 치졸하다. 여야라고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넣긴 했습니다만 독재 정권 때보다 치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야의 대립이 주적 수준이 됐는데 독재 정권 때보다 더 치졸하다. 그럼 뭡니까? 여는 독재 정권이라는 뜻이잖아. 여야라는 말을 써가지고 조금 표현을 완화시키긴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에 대해서 각을 잔뜩 각을 세우고 있으며 여차하면 들이받겠다라는 의도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자승이 죽기
딱 한 달 전에 한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한 달 뒤에 확 죽어버린 거야. 어이구야.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응? 편 갈라서 내 편이 파렴치한 행위를 하면은 두둔하고 보호한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편을 갈라서 싸우는데 내 편 쪽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더라도 전혀 뭐 미안해한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편 들어주고 보호하기 바쁘더라. 이 얘기는 마치 김건희를 겨냥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야, 김건희 저거 보호해 주려고 윤석열에 저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냐, 뭐 요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뿐만 아닙니다. 당시 조계종과 자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종교 편향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을 보면은 불교계 인사가 하나도 없다. 어쩜 이렇게 불교계 인사들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딴 식으로 할 거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는 빠이빠이 하련다. 결별하련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아시아투데이는 윤석열을 위해서 아주 움직이는 친윤 신문으로 유명한데 이 친윤 신문에서조차도 조계종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라고 적극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아시아투데이 부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불교계 유명 인사예요. 그 사람의 아버지는 불교 무슨 종단의 종정이었고 그 사람의 형은 그 종단의 총무원장 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불교계 내에서는. 아무튼 자승뿐만 아니라 조계종뿐만 아니라 조계종 중앙종회라든지 교구본사 주지협회라든지 하여튼 이런 곳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아주 각을 세웁니다. 비난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얼마 뒤에 갑자기 자승이 사망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불교계 내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자승이 김건희한테 인사청탁을 했다. 불교계 인사 중에 몇몇 사람을 장관 혹은 차관 혹은 정부의 주요 뭐 직위 혹은 뭐 공공기관의 장 이런 데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김건희가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진숙이가 아니라 실은 불교계의 모 인사를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김건희가 걷어찼대. 야, 택도 안 해서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진숙을 앉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불교계 내에서 잔뜩 열이 받아 올랐다는 겁니다. 아니, 선거 때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표 얻어가더니 막상 불교계 쪽에 그 자리 한두 개 달라 그러는데 이걸 안 줘? 좋아. 니들 한번 두고 보자. 공천을 달라고 했는데 공천도 쌩깠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승이 사망하던 그 시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 그게 지금 선거 직전이죠. 그러니까 선거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얘기도 했대라는 거야. 실제로 공천 누구누구를 어디에 내려달라고 이렇게 주문까지 요구까지 나왔대요. 그런데 그 공천 요구도 김건희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즉 자승이 공천과 인사에 개입하려다가 실패한 거죠. 아니 나는 김건희랑 꽤 가까운 줄 알았더니 아니 저것이 나를 이렇게 쌩까? 야 선거에서 이제 이겼다고 우리를 무시한다 이거지. 그래서 자승이 각을 확 세웠다는 겁니다. 한번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실제로 당시 불교계 인사, 그러니까 공천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추천이 되었던 자승이 추천했던 인물로는
PC, LC, SC 등이 나옵니다. 제가 이 사람들 이름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성이 좀 특이해. PC, LC, SC 하니까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박씨 이렇게 생각하죠. 이씨, 뭐 손씨 아니요. 차라리 그런 성이면은 제가 이름을 그냥 다 깠을 겁니다. 박머시기, 이머시기, 송머시기. 그런데 성씨가 그렇게 흔하지 않는 성씨예요. 되게 성씨만 딱 얘기해도 하고 누군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몇 명 없는, 특히 불교계라면 진짜 몇 명 없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얘기 너무 다 많이 했다. 불교계 내에서 PC인데 사실 성이 좀 희귀한 성이다. 불교계 내에서 L로 표시가 되는데 성씨가 희귀하다. S로 표시되는데 성씨가 희귀하다. 누군지 금방 나와. 불교계에서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을 공천을 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 여기 장관으로 앉혀달라, 혹은 무슨 다른 어떤 그 체육 관련 기관장으로 보내달라, 뭐 그런 청탁도 했던 모양입니다. 공천을 달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 실제로 이기흥 씨가 출마한다 하고 무슨 어떤 기관의 장으로 간다 뭐 이런 하마평이 좀 돌았었죠. 아무튼 그런데 이런 인사가 다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자승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열도 받았을 겁니다. 김건희 네가 그런다 이거지. 자, 그래서 아까 보던 것처럼 독재 정권 운운하며 또는 뭐 종교 편향 운운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범불교도가 항쟁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친 표현을 쓰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김건희는 가만히 있을까? 김건희도 가만히 안 있지. 재밌는 부분은요, 공천이라든지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이 자승 스님이 나서신 게 아니고요. 김만배 구명 활동에도 이분이 좀 나서셨더라고. 옛날에 만배형하고 자승 스님하고 골프를 좀 몇 번 친 모양이에요. 그 골프 모임에 지금 렉이 걸렸네요. 네, 지금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버퍼링이 걸렸네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네. 버퍼링이 걸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버퍼링이 계속 걸리네요. 네, 이제 괜찮나요? 네,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버퍼링이 걸려서, 예, 이거 죄송하네요. 예. 지금, 네, 제가 지금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네. 자승 얘기하는데, 이거 그 자승과 얘기하는데, 자, 아무튼, 예, 자승 스님 관련해서는 뭐 김진태 전 검찰총장도 등장하고요. 만배형도 등장합니다. 이 양반이 정말 되게 발이 넓죠. 진짜 넓죠. 자,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고, 실패로 돌아가니까 자승이 빡쳤고, 빡쳐가지고 사실상 김건희 혹은 윤석열을 협박한 거지. 협박하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은 가만히 있겠어? 저 땡중이 이씨라고 했겠죠. 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승의 뒤를 캔 거죠. 자승의 뒤를 캤더니 대북 사업도 나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개인 비리나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쇼킹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 자승과 관련해 가지고 등장한 얘기들 중에는 뭐도 있느냐? 그러니까 자승의 비위와 관련해서 등장한 얘기 중에는 자승이 마약을 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대마 뭐 이런 걸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절집 주변에 대마가 많거든. 자연 대마가 엄청 많아요, 거기는. 예.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안 돼. 워낙에 절집 주변에 그 자연 천연 대마가 많은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걸린 게 있다. 근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자승의 유서에 포함이 돼 있다. 일종의 해명 같은 건데 그런 게 있다더라. 심지어 자승의 성관계 비디오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얘기는 제가 최근에 정부 모 관계자, 불교계 쪽 일을 하는 정부 모 관계자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자승이 대드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이 빡쳐가지고 자승의 뒤를 캤는데 진짜 별의별 게 나오더라고요. 쌍방울 대북송금에 개입한 것도 나오고 뭐 마약 얘기도 나오고 비디오도 나오고 자 이걸로 다시 되치기를 했겠지. 야 자승 까불면 이거 날려버린다. 자, 그 과정에서 자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 불교계 쪽에서 꽤 정설로 지금 거듭 굳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설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거를 정설로 뭐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한테는 이 많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 뭐 소문들 다 좋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도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자승을 개인적으로도 좀 알거든요. 자승이 저한테 빚진 게 있어요. 뭐 그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빚진 게 있어요. 자승 이 사람을 제가 따로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자승은요, 극간 일로 죽을 사람이 아니야. 이 양반이 뭐 은처가 있다 이 얘기 뭐 한 해 두 해 나온 얘기입니까? 자승한테 마누라 있다는 얘기 이번에 들으셨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자승한테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요?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은 건재했거든요. 조계종 총무원장 2번 했거든요. 총무원장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 사람, 자기 후배들을 총무원장에 턱턱 앉혔어요. 종정에도 막 자기 사람 앉히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 뭐 여자가 있다. 뭐 결혼을 2번을 했네, 3번 했네. 마누라가 2이네, 3이네. 엄청난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했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껏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글쎄 쪽팔릴 수는 있겠네.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목숨을 던진다? 그럴 사람 아니에요. 뭐 마약? 글쎄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으나 대마 정도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눈도 깜짝할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집 주변에 천연 대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죽을 사람은 아닙니다. 대북송금? 그걸로 오히려 그게 뭐 잘못됐느냐. 스님이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냐.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들이댔을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승의 죽음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무언가, 진짜 큰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지금에 나온 얘기 가지고는 사실 좀 그래요. 의문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죽을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자승이 그 정도로 몰랑몰랑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근데 저를 진짜 의심스럽게 하는 것은 현재 조계종의 태도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불교계 내에서 특히 조계종 내에서 금기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장례 일정부터 발표했던 게 조계종이었고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승 지우기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뭐 자승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네 말았네. 사리가 나왔네 말았네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최종적인 발표를 안 했어요. 그냥 유야무야 지나갑니다. 한 며칠 뒤에 알게 될걸요? 라고 했는데 그걸로 끝. 그 뒤로 그냥 자승은 잊혀져 버렸습니다. 자승 지우기가 시작된 겁니다.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지금은 자승이라는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고요. 불교계 인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승은 일종의 금기어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불교계 인사 중에 좀 유명한 분인데 야 그래도 말이야 자승이 총무원장을 2번이나 한 사람이고 그것도 역대 최고 지지율 아니었냐. 그러니까 총 유권자 수가 350명인데 290표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지지율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지율로 당선을 2번이나 된 사람인데 이렇게 깨끗이 지워버리냐.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많은 얘기들 그것 말고 진짜는 따로 있다. 그래서 여전히 나온 얘기가 자승은 김건희에 의해서 자살당했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